찰싹 손바닥이 볼을 후려치는 소리가 강민욱 그룹 창립 기념 행사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수백 명의 임직원과 기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향했어요. 바닥에는 청소 도구가 엎어져 있었고 더러워진 물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거지 같은 년이 회장님 주변을 왜 얼쩡대고 있어?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로 퍼져나갔어요. 휴대폰 카메라들이 일제히 그쪽을 향했고 누군가는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35살 여자는 뺨이 화끈거렸지만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이 일을 잃으면 어머니 수술비를 어떻게 마련할까? 수치심보다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무대 위에서 연설 중이던 강민욱 회장이 그 장면을 목격하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연설문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의 입에서 한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소연? 이 충격적인 진실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숨겨진 사연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몇 달 전 한소연 그녀의 평범한 하루에서 시작됩니다. 새벽 5시 낡은 알람 시계가 삐리리 울렸습니다. 한소연은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어젯밤에도 어머니 간병 때문에 제대로 잠들지 못했거든요. 좁은 원룸 안은 곰팡이 냄새와 약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방 한쪽에는 어머니가 누운 침대가 있었고 그 옆에는 각종 의료기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소연이 어머니를 깨우며 말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깊은 잠에 빠져 계셨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약물 부작용 때문이었죠. 소연은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혈당을 체크했어요. 수치가 또 올랐습니다. 걱정이 앞섰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건 약을 챙겨드리는 것뿐이었어요. 세수를 간단히 마친 소연은 낡은 청소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원래 하얀색이었을 셔츠는 이제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여러 번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얼룩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작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묶으면서 소연은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35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야위고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볼은 움푹 들어가 있었어요. 한때는 이 얼굴을 사랑한다고 말해준 사람이 있었는데 소연은 그 생각을 금세 떨쳐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지갑을 열어보니 10,000원짜리 지폐 2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어요. 오늘 하루 일당을 받으면 5만 원, 그것도 교통비와 점심값을 빼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4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만 월 350만 원, 집세가 50만 원, 공과금에 생활비까지 계산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는 숫자들이었어요. 소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어요. 지하철로 향하는 길, 소연은 고급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갔습니다. 넓은 정원과 분수대가 있는 그곳에서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고급 승용차에 타고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때 자신도 저런 곳에서 살았었는데 다시 그 생각이 스쳤지만 소연은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지하철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 학교에 가는 학생들, 모두들 어딘가 바쁘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구석진 자리에 섰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청소복을 입은 자신이 눈에 띄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그때 옆에 선 한 여학생이 친구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요즘 청소하는 아줌마들도 예전에는 괜찮게 살던 사람들이 많대? 뭔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된 거라나? 친구가 대답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자업자득 아닐까?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겠지. 소연의 가슴이 쿡 하고 아팠습니다. 자업자득이라 정말 자신이 잘못한 게 있었을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고 오늘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린 소연은 오늘 일할 곳을 향해 걸어갔어요. 바로 강민욱 그룹 본사 빌딩이었습니다. 강민욱 그룹 본사 빌딩 앞에 도착한 소연은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40층이 넘는 거대한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입구로 드나드는 사람들은 모두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직원용 후문으로 돌아갔어요. 청소 용역 직원들이 모이는 곳이었죠. 한소연 씨, 오늘은 40층 임원 화장실 담당이에요. 점심시간 전까지 끝내주세요. 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청소 도구를 챙겼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40층에 올라가니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값비싼 대리석 바닥,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조용히 흐르는 클래식 음악까지 소연이 사는 세계와는 천지 차이였어요. 화장실로 들어간 소연은 무릎을 꿇고 변기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대고 일하다 보니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아야 했어요.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여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어머, 여기 휴지 떨어져 있네요. 치워주세요. 한 여자가 일부러 휴지를 바닥에 버리며 말했어요. 소연은 묵묵히 휴지를 주워 담았습니다. 요즘 청소하는 분들 수준이 많이 떨어졌네요. 예전에는 그래도 이것저것 잘했는데. 맞아요. 우리 회사 이미지에도 안 좋잖아요. 임원층에 이런 사람들이 다니는 거 보면. 두 여자는 소연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하며 이야기했어요. 소연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잃으면 안 되었거든요. 화장실 청소를 마친 소연은 복도로 나왔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아침을 굶었거든요. 어머니 약값을 아끼려고 자신의 식사를 거른 지 이미 사흘째였어요. 하지만 구내식당은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었고 밖에서 사 먹자니 돈이 아까웠습니다. 소연은 물만 마시며 참기로 했어요. 오후가 되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보호자분, 한명자 어머님 면회 오셨나요? 혈당 수치가 다시 올랐는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검사가 있어서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소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일 중이라 저녁에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중으로는 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간호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뭔가요? 이번 달 입원비가 아직 입금이 안 됐어요. 내일까지 정리가 안 되면 퇴원 조치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연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350만 원,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중에 가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소연은 한참 동안 복도에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빌릴 곳도 없었고 당장 큰 수입이 생길 일도 없었어요. 카드 대출은 이미 한도가 다 찼고 지인들에게도 이미 다 빌렸습니다. 소연은 화장실로 들어가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물 흘러내리는 소리에 묻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목 놓아 울고 싶었지만 소리가 날까봐 입을 꽉 막고 울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눈, 야윈 얼굴, 거칠어진 손. 한때 누군가는 이 얼굴을 아름답다고 했었는데 소연은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울었던 티를 지우고 다시 일터로 나왔습니다.
오후 내내 건물 곳곳을 청소하며 소연은 생각했어요. 어머니를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불가능해 보였어요. 해가 질 무렵 소연은 하루 일을 마쳤습니다. 팀장에게 받은 일당은 5만 원, 교통비와 저녁값을 빼면 3만 원 남짓이었어요. 이 돈으로 어머니 병원비를 어떻게 마련한다는 걸까요? 소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원을 향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길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어요. 병원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보다 보니 문득 15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병원으로 가고 있었는데 상황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었죠. 15년 전 서울대학교 병원. 하얀 간호사복을 입은 젊은 소연이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갓 25,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가 된 지 2년째였어요. 비록 집안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소연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소연 간호사님, 사명사무실 환자분 혈압 체크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소연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 미소는 환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명사무실로 들어가니 팔순이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폐렴으로 입원하신 강노인이었습니다. 할아버님, 혈압 재볼게요. 소연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혈압계를 팔에 감았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간호사님 덕분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봐주시니까요. 아니에요. 빨리 나으셔야죠. 소연은 정성스럽게 혈압을 재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키가 훤칠하고 깔끔한 정장을 입은 3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잘생긴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할아버지,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남자는 할아버지 옆에 앉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가 왔구나. 간호사님이 정말 잘해주셔서 많이 좋아졌어. 할아버지가 소연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민욱이라는 이름의 남자도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소연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깊고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남자도 마찬가지인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 강민욱입니다. 할아버지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욱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낮고 따뜻했습니다. 한소연입니다. 환자분을 돌보는 게 제 일인걸요. 소연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어요. 민우가 이 간호사님이 할아버지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돌봐주시는지 몰라. 밤에도 자주 와서 확인해 주시고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민욱의 얼굴에 감사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워낙 바빠서 자주 못 와서 걱정이었는데 괜찮으세요? 할아버님이 빨리 회복되시는 게 중요해요. 소연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민욱은 그런 소연의 모습에 더욱 감동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민욱은 매일 병원에 왔어요. 할아버지를 문병 온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소연을 보고 싶어서였죠. 간호사님, 이거 드세요. 어느 날 민욱이 소연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아요. 근무 중이라서요. 잠시 쉬는 시간에 드시면 돼요. 항상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요. 민욱의 배려에 소연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랫동안 이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민욱은 소연의 성실하고 따뜻한 성품의 매력을 느꼈고 소연은 민욱의 겸손하고 다정한 마음씨에 끌렸어요. 할아버지가 퇴원하시던 날 민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커피라도 한 잔 할 수 있을까요? 소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 좋아요.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하철이 병원역에 도착했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소연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의 행복했던 기억이 지금의 현실과 너무 대조적이어서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그런 사랑이 이렇게 끝이 날 수 있었을까요? 소연은 무거운 마음으로 전철에서 내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소연은 어머니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과거 기억이 계속 떠올랐어요. 민욱과 처음 커피를 마신 날부터 두 사람의 만남이 잦아졌습니다. 소연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나오면 민욱이 기다리고 있었고 함께 새벽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간호사가 꿈이었어요? 민욱이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간호사분들이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그때부터 저도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소연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멋진 일이에요. 존경스럽습니다. 민욱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연은 그런 민욱의 모습에 더욱 호감을 느꼈습니다. 다른 남자들과는 달리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인정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몇 달 후 두 사람은 정식으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민욱은 소연에게 자신이 강민욱 그룹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어요. 혹시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민욱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건 당신이지 당신 집안이 아니잖아요. 소연의 답에 민욱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더욱 소연의 마음이 진실하게 느껴졌습니다. 1년 후 소연은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기뻐했어요. 결혼해요. 우리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요. 민욱이 소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소연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렀어요.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욱 가족들이 탐탁지 않아 했지만 민욱의 의지에 못 이겨 허락했어요. 적어도 겉으로는 축복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소연이 시부모님께 인사드렸을 때 시어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혼 초기만 해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소연은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현명한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요리도 배우고 시댁 어른들께 안부도 자주 드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뜻밖의 곳에서 나타났어요. 어느 날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던 소연 앞에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한소연 아니야? 돌아보니 중학교 동창 배수진이었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수진은 소연과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수진아, 안녕. 소연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중학교 때 수진은 자신을 괴롭혔던 아이들 중 한 명이었거든요. 와, 진짜 오랜만이다. 그런데 여기서 뭐해? 설마 여기서 일하는 거야? 수진이 비아냥거리는 투로 물었어요. 아니야. 결혼해서 이 근처에 살게 됐어. 결혼? 누구랑? 설마 간호사 월급으로 여기 근처에 살 수 있나? 수진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소연이 자신보다 잘 살게 될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민욱이 나타났습니다. 소연아, 여기 있었네. 주차하고 왔어. 민욱이 자연스럽게 소연의 허리에 손을 올렸어요. 수진은 그 모습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소연아, 소개해줘. 누구시지?
수진의 목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돌았어요. 내 남편 강민욱이야. 이쪽은 중학교 동창 배수진이고 소연이 둘을 소개했습니다. 강민욱? 혹시 강민욱 그룹이?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민욱이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시기와 질투, 그리고 뭔가 계획을 세우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와, 대단한데? 소연이가 정말 잘 됐네. 수진이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날 이후로 수진이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만나자고 하고 선물도 보내고 갑자기 친한 척 했어요. 소연은 수상했지만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차피 같은 동네에 살게 됐고 수진이 워낙 적극적으로 나왔거든요. 소연아, 우리 이제 좋은 동네에서 이웃으로 지내게 됐으니까 자주 만나자.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소연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어요. 그 불안감은 며칠 뒤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소연은 시어머니로부터 급작스러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소연아, 집에 잠시 와봐. 할 이야기가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가웠어요. 소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시댁을 향했습니다. 거실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차가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아. 시어머니가 명령조로 말했어요. 소연은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시어머니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소연 앞에 던졌어요. 그것은 차용증이었습니다. 소연의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금액은 2천만 원이었어요. 이게 뭔가요? 저희 아버지는 빚이 없으신데요. 소연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없다고? 그럼 이건 뭐야? 너의 아버지가 우리 회사 직원한테 빌린 돈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 오해가. 오해? 그럼 이것도 오해니? 시어머니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소연이 병원 동료들에게 민욱의 재산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진술서였어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어요. 소연이 억울하게 소리쳤습니다. 증인들이 다 있어. 네가 민욱이 얼마나 부자인지, 결혼하면 얼마나 좋을지 자랑했다고 하더라. 그건 절대 사실이 아니에요. 어머님 믿어주세요.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믿어?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뭘 믿으라는 거야? 시어머니가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냈어요. 소연이 모르는 남자와 카페에서 만나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또 누구야? 임신한 몸으로 다른 남자를 만나? 이 사진은 조작된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을 모르는데요. 소연이 절규했지만 시어머니는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만해. 이제야 내 본 모습이 드러났구나. 처음부터 우리 민욱이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지? 아니에요. 저는 정말 민욱 오빠를 사랑해요. 사랑? 돈을 사랑하는 거지. 시어머니가 책상을 탁 치며 일어섰어요. 소연은 배를 감싸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혼해. 당장 우리 민욱이한테서 떨어져. 어머님, 제발. 저는 정말.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욱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소연이 왜 울고 있어요? 네가 와서 잘됐다. 이 여자의 정체를 봐라. 시어머니가 민욱에게 서류들을 건넸어요. 민욱은 서류들을 보며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민욱이 소연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 눈빛에는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과 동시에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욱 오빠,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누군가 조작한 거라고요. 소연이 필사적으로 해명했지만
증거들이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그럼 이 차용증도, 이 사진도 모든 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민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어요. 정말 거짓말이에요. 저를 믿어주세요. 하지만 민욱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마음에도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소연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뱃속 아이에 대한 걱정과 남편의 의심,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새벽 3시경 소연은 갑작스러운 복통을 느꼈습니다. 배가 쥐어짜는 것처럼 아팠어요. 으악! 소연이 비명을 지르며 민욱을 깨웠습니다. 소연아, 왜 그래? 민욱이 놀라 깨어났어요. 배가 너무 아파요. 소연이 이불을 들쳐내는 순간 붉은 피가 번져 있었습니다. 119, 빨리 119. 민욱이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산이에요.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소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산 수술을 마치고 나온 소연은 텅 빈 병원 복도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곁에 없었어요. 민욱은 어머니와 함께 의사와 상담 중이었고 소연의 부모님은 연락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복도에서 소연은 무릎을 끌어안고 흐느꼈어요. 아이를 잃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뱃속에서 움직이던 작은 생명이 이제는 없다니. 소연 씨, 의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충분히 쉬세요. 하지만 소연에게 쉴 곳이 있을까요? 집에 돌아가도 차가운 시선뿐이었어요. 며칠 후 민욱이 소연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소연아, 미안해. 민욱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소연이 지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이 일, 그리고 우리 일. 민욱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보여준 증거들과 소연에 대한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아직도 저를 의심하고 있네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야.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그만해요. 이제 지쳤어요. 소연이 민욱을 막아섰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믿어주지 않는 사람을 설득할 이유도 없었죠. 혼자 있고 싶으니까 가세요. 민욱은 한참 동안 소연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나갔습니다. 일주일 후 이혼 서류가 도착했어요. 소연은 서류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거였네요. 위자료는 충분히 드릴 테니까 조용히 떠나주세요. 시어머니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돈은 필요 없어요. 소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더 좋지. 깨끗하게 정리되는 거네. 소연은 자신이 입던 옷 몇 벌만 가방에 넣었어요. 그 집에서 받은 것은 아무것도 가져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관을 나서면서 소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한때 행복했던 추억들도 사랑했던 사람도 모든 것을 그곳에 두고 떠났습니다. 15년 후 현재 소연은 어머니 병실 앞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과거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사라졌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머니가 깨어 계셨어요. 소연아, 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해 들렸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혈당 수치는 어떻다고 하시던가요? 소연이 걱정스럽게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그런데 소연아. 어머니가 소연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술비 걱정은 하지 마라.
엄마는 이미 충분히 살았으니까.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꼭 수술 받으셔야 해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문 뒤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어요. 소연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욱이었어요. 15년 만에 마주한 그는 여전히 잘생겼지만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눈빛도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더 깊고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소연 씨, 민욱이 조심스럽게 소연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목소리는 15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소연은 일어서려다가 다시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왜? 여기에. 어머님 수술비 때문에 왔어요. 민욱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내겠습니다. 수술비. 소연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소연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민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연 씨, 저는 15년 동안 민욱이 말을 시작하려는데 소연이 막아섰어요. 그만해요. 과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민욱의 다음 말에 소연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민욱의 고백에 소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찾고 있었다고요? 그럼 왜 이혼 서류를 보냈던 거죠? 왜 그때 믿어주지 않았던 걸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욱은 잠시 망설이더니 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시겠어요?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편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모두 소연 앞으로 쓰여진 편지들이었는데 봉투에는 수치인 불명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15년 동안 당신에게 보내려고 했던 편지들이에요. 모두 되돌아왔지만 소연은 편지 몇 통을 펼쳐봤어요. 민욱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사과의 말들, 그리움의 표현들, 후회의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소연아, 미안해. 내가 당신을 믿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 어디 있는지 알려줘. 다시 만나고 싶어. 편지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민욱이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병원비 영수증들이었어요.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었지만 날짜를 보니 어머니가 당뇨 진단을 받은 시기부터 최근까지였습니다. 이것도 당신이?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조사를 통해 어머님이 아프시다는 걸 알았어요. 직접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당신이 거부할 게 뻔해서 익명으로라도 조금이나마. 소연은 영수증들을 보며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 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였네요. 왜 그랬어요? 저를 의심하고 버렸으면서. 그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민욱의 목소리에 절실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남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소연을 보자 반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소연 씨,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소연이 그를 자세히 보니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어요. 저, 누구세요? 김진수예요. 한빛중학교 같은 반이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아, 진수야. 맞다. 소연이 깜짝 놀라며 반가워했어요. 진수는 중학교 때 조용했던 아이였는데 소연이 괴롭힘 당할 때 몇 번 도와줬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강민욱 그룹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회장님 밑에서요. 진수가 민욱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소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온 거예요. 사실 소연 씨에게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진수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15년 전 일에 대해서 진실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소연과 민욱이 동시에 진수를 바라봤어요. 사실 저는 그때 모든 걸 봤거든요. 진수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배수진이 어떻게 증거들을 조작했는지, 어떻게 거짓 증인들을 매수했는지 모든 걸 봤어요. 민욱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뭔 소리예요? 무슨 조작이요? 회장님, 15년 전 소연 씨를 모함한 모든 증거들은 배수진이 만들어낸 거짓이었어요. 진수의 고백에 소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가짜 차용증, 거짓 진술서, 합성 사진. 모든 게 수진이의 작품이었어요. 그럼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죄송해요. 그때 저는 갓 입사한 신입이었고 수진이 남편이 제 상사였거든요. 말했다간 저도 회사에서 쫓겨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비겁하게 침묵했어요. 진수가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습니다. 민욱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럼 소연이는 정말 억울하게. 네. 소연 씨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순수하게 회장님을 사랑했을 뿐이었어요. 진수의 증언에 병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1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소연은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15년 동안 겪은 고통은 뭐였나요? 민욱이 소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소연은 뒤로 물러섰어요. 미안해요, 소연 씨.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로 15년의 세월이 되돌아올까요? 진수의 고백 이후 며칠간 세상이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민욱은 즉시 조사팀을 꾸려 배수진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시작했어요. 15년 전의 모든 증거들을 다시 파헤쳤습니다. 며칠 뒤 강민욱 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수십 명의 임원들과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긴급 기자회견이 열린 거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민욱이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어요. 15년 전 제 전 부인에 대한 모든 혐의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배수진이 경찰에 붙잡혀 들어왔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초라한 옷차림에 부스스한 머리, 그리고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배수진 씨, 15년 전 한소연 씨에 대해 조작한 모든 증거들을 인정하십니까?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수진이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두 제가 만들어낸 거짓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질투심 때문이었어요. 소연이가 저보다 행복해지는 게 싫었어요. 수진의 고백에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한소연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이 카메라를 향해 무릎을 꿇고 절했어요. 15년 동안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장면은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한 달 후 어머니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서울대 병원 VIP 병실에서 어머니는 건강하게 회복되고 계셨습니다. 소연아, 정말 다행이다. 이제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겠구나. 어머니가 소연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소연도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민욱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욱이 정중하게 인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소연이가 15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니? 어머니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욱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속죄는 무슨,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어머니가 한숨을 내쉬셨어요. 하지만 어머님, 소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매여 있고 싶지 않아요. 그 시간들이 아깝지만 그래도 지나간 일이니까요. 민욱이 소연을 바라봤어요. 소연 씨, 다만 시간이 필요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으니까요. 소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물론이에요. 얼마든지 기다리겠습니다. 민욱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석 달 후 어느 봄날 소연은 새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대학병원 간호팀장으로 복귀한 거였습니다. 15년 전의 실력은 여전했고 동료들도 그녀를 존경했어요. 퇴근길에 병원 로비에서 민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고마워요. 어머님 면회 가는 길이에요? 네. 함께 가시겠어요? 소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 걷고 있었어요. 소연 씨, 네. 제가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민욱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소연이 민욱을 바라봤어요. 지금처럼 천천히 시작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민욱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어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다시 나란히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긴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것처럼 두 사람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15년의 아픔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진실을 알았고 서로를 원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조심스럽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